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저는 올해 중학교 2학년인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4년 전 이야기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를 뵈러 부모님 그리고 외사촌 형들과 시골에 자주 갔어요. 참고로 시골집은 산골인데 그러다 보니 집도 많이 없고 사는 사람도 많이 없는 그냥 깡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골에 살던 아이들은 다들 도시로 떠나고 학생들도 도시 읍내로 이사가다 보니 근처 학교는 아주 오래전에 당연히 폐교되었고요. 그런데 그 폐교가 저희 할머니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거기서 사람도 몇 명 죽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폐교에는 농약병 같은 것도 널브러져 있고 교실마다 칠판에 귀신이 있다, 죽는다, 오지마, 살려줘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써 있었답니다. 그 외에도 거기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저희는 사촌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시골 가는 길에는 기차를 타고 같이 갔습니다. 할머니 댁은 전라북도 정읍으로 기차를 타고 정읍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산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참고로 버스가 하루에 한 3-4대밖에 안 옵니다. 그날 저희는 막차를 탔고 버스엔 저희 가족들밖에 없더군요. 아무래도 시골이라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는 들어가야 했어요. 저는 버스를 타고 바깥 풍경도 바라보면서 오랜만에 시골 냄새도 느끼고 어렸지만 저는 그 시골 특유의 냄새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시죠? 그 시골에서만 나는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상쾌한 냄새요. 그렇게 약 10분쯤 지났을까요? 어른들은 자고 있고 애들은 떠들며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 창문을 살짝 열어 바깥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풀숲 쪽에서 무언가가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게 뭐지? 조금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들어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그것은 풀숲 사이로 머리만 빼꼼히 내민 산발의 여자였어요. 저를 진짜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더군요. 너무 놀라 심장이 진짜 멎을 뻔했습니다. 정말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겠더군요. 저는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떠서 다시 확인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니야, 있긴 뭐가 있어. 아깐 잘못 본 걸 거야. 여기는 달리는 버스 아닌데 하며 혼자서 머리를 쇠뇌시켰죠. 그런데 무서운 걸 알면서도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저는 살며시 용기 내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당시 버스는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제 눈에 들어온 건 아까 봤던 그 여자가 고개를 제가 보이는 쪽으로 돌려 고정한 채 버스와 같은 속도로 이번에는 귀괴한 웃음을 지으며 저를 노려보면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긴 산발머리에 하체는 상체에 비해 많이 길었고요. 옷은 누더기 같은 한복을 입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무래도 기절을 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어머니께서 저를 깨우시더군요. 어이구, 우리 코비가 어제 많이 졸렸구나. 버스 안에서 잠들어서 아빠가 너 업고 방에 들어왔어. 그렇게 저는 어린 마음에 어머니께 이야기를 해도 절대 믿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른들도 있으니까 그 귀신이 근처에는 오지 않겠지 하는 생각에 되게 무서웠지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밥도 먹고 사촌들이랑 물놀이도 하고 그렇게 잘 놀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지금보다도 더 어렸지만 사촌들끼리 모이면 어린애들끼리 무슨 그렇게 큰 용기가 생겼는지 다 같이 할머니네 집 근처 폐교를 가보기로 했어요. 사촌 누나 2명, 동생 4명, 그리고 제일 나이가 많았던 삼촌. 그런데 삼촌이라고 해봐야 어른은 아니었고 고등학생 정도? 하여간 저는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사촌들도 많고 또 무슨 일 있겠어? 하는 생각으로 폐교 체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생들도 가는데요. 사실 나 무서워서 안 갈래, 집에 있을래 이러면 같이 못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 그냥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폐교를 잠시 설명해드리자면, 학교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복도가 일자로 길게 뻗어 있고 그 복도 왼쪽으로 교실이 하나씩 배치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다들 아시죠? 나무 바닥으로 된 긴 일자 구식 학교 같은 교실이요. 하여간 키가 제일 컸던 삼촌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누나들과 동생들이 뒤따랐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일 마지막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삼촌이 얘들아 봐봐. 아무것도 없잖아.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별거 없다. 집에 가서 감자나 먹자. 에이, 시시해. 그렇게 폐교의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한 중간 정도 걸었을까요? 삼촌이 지나가고 누나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동생들이 지나간 뒤 갑자기 과직 하는 소리와 함께 마룻바닥에 구멍이 뚫리면서 제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구멍이 크게 뚫리지는 않아서 허리 정도까지만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땅에 안 닿는 겁니다. 저는 혼자서 막 안간힘을 쓰면서 일단 그 구멍에서 빠져나오려고 손을 올리고 상체를 들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제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엄청난 힘으로 제 발을 막 당기더라고요. 저는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아서 삼촌! 삼촌! 하며 소리치며 불렀습니다. 발은 닿지도 않고 허공에 발버둥 치고 있지 정체를 모르는 무언가는 계속 다리를 잡아당기는데 너무 무서워서 삼촌이라는 말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삼촌은 다 커서 그랬는지 몇 번 힘을 주더니 저를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삼촌은 저를 업고 동생들과 다 같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불이 나게 뛰었습니다. 저는 삼촌 등에 엎혀있는 채로 폐교를 나서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씩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누더기 같은 한복을 입고 너무나도 긴 산발머리를 한 그 여자가 저를 보며 비웃듯이 쓴웃음을 지으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치르고 돌아와서 삼촌이 할머니께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너무 늦었던 터라 많이 혼나진 않았고 다들 일찍 자라는 할머니의 호통에 다들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발목이 욱신거려 봤더니 단순히 긁힌 자국이 아니라 여자의 손톱 자국이 깊게 패여 있는 겁니다. 진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이 손톱 자국을 할머니가 함께 봤는데요. 그 자국을 본 할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이건 안 되겠다, 한번 거기에 가보자 해서 함께 폐교에 갔어요. 그런데 폐교 입구에는 볏짚과 트랙터들이 널브러져서 들어가기 어렵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거기 근처엔 가지 말라니까 기어코 가서 사고를 치냐? 절대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그리고 얼마 뒤 저희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이 일은 제 생애 최대의 공포였습니다.